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제가 이재명 미스터리가 풀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올렸던 망국 군주 고종과 이재명 대표의 데칼코마니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와 연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당내에서 궁지에 몰렸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비명 의원들이 대표를 사퇴해라 이런 이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런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뭔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다 망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는 걸 기대하는 분들한테 그저 꿈 깨라. 이재명 대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갑니다. 만에 하나 구속돼도 정말 구치소에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인 또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럴 리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너무 모르고 하는 희망적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후에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007년도 정동영 후보 팬클럽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해서 3년 후에 성남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2021년도에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선에 지고 나서도 2022년 6월에는 개항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두 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다. 그런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한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다 운이냐? 아니죠. 개인적인 역량도 있는 거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성을 하고 또 불리한 상황은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강력한 지지자 집단하고 뒷배가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상황 조성과 위기 돌파에는 본인의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라는 지방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명망가로 뜨는 데는 방송 출연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 말고 그건 뭐 무지하게 많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16년에 양세형의 쇼터부 거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말하는 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게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여기에 총 10일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엔 부인도 같이 동반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어쩌다 어른, 2021년에 집사부일체, 그리고 2021년 11월에 SNL 코리아, 2021년 11월에 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식객 허양만의 백반기행. 그러니까 2021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송에 이제 노출이 된 거죠.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노출된 사람은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의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는 국회의원이 뭐 수백 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250명 가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을까? 이것도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뭐 말을 맛깔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됐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처럼 많은 의혹을 받고 또 비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그의 전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과 4범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진술서라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러면 후보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과가 3개만 기록이 돼 있죠. 이게 다 이제 옛날 건데 2003년, 2004년, 2004년 다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자격 사칭, 이게 이제 검사 사칭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과 4범인데 어떻게 3개밖에 안 나와 있느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이 기재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과 4범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전과자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도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민주당 대표까지 됐다라는 거, 그 돌파력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가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게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사건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뭐 검찰이 탈탈 털었죠.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1야당의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오히려 검찰이 잡아놓지도 못하면서 무슨 변죽만 울리냐라고 어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과 4범의 재판을 동시에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 꿋꿋이 버틴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전과 4범이고 그 다음에 검찰의 총력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은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체성에 바탕을 둬서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정체성이 이재명 대표는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시작되는데 그거는 가족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그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부친에 대한 발언을 보면은 중구난방이에요. 수시로 바뀝니다. 이거가 말해주는 거는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도 떨어진다. 저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거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건데, 보면은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의 원을 아들이 풀었다. 아버지가 법대 나왔는데 내가 사실을 붙어서 아버지의 원을 풀었다. 이런 이제 발언이 있고, 아버지는 삼척 도계광산 광부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다. 초졸에 공장 생활을 했다. 내가 그렇지만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 그런 발언을 했고,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 노릇도 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셨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다. 화장실 썩은 과일을 먹던 환경미화원 아버지. 아버지는 공군 하사관 출신이다.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한 사람이었다. 교사도 했었지만, 이게 각종 매체 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했던 사람이냐,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가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검증을 해보기 전에는. 자, 아버지가 도계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태백으로 가서 탄광 관리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그게 그 후에 일이 잘 안 풀려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할 수도 있고, 군대는 공군 하사관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어느 아버지나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한 가지나 두 가지로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광부 노동자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였다. 뭐 이게 중구난방이죠. 이게 어떤 정체성의 부재 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오로지 생존 본능, 그리고 목표 지향적, 그리고 당연히 상위 지향적으로 인성이 이제 형성이 됐죠.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위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실을 붙었다. 그러면 뭐 상위 지향적 성향을 띠는 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기만도 들어가고 오로지 나 밖에 모르는 이제 에고이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대학도 가고 사시도 붙고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는 모든 게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서 틀림없이 내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셀프 인스펙션이 없는 거예요. 셀프 인스펙션이 없다라는 거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의 뭐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가 한 과거의 모든 행동은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 즉발성이 강합니다. 그 현장 거기서 내가 곤란한 걸 모면하면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내가 보인 행태나 발언이 1시간 전에 나의 행동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1시간 후에 내가 또 지적이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딱 어느 시점에 기자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국 군주와 이재명을 비교할 적에 그 두 사람의 발언은 진정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라고 이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이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본인은 자기 합리화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쌓인 어떤 누적된 모순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파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뭐 당사 대표 사무실에 있건 구치소에 있건 공천권은 행사를 합니다.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27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뭐 솔직히 말해서 대안부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차기 대선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온 거죠. 물론 이 국민의힘 여권 쪽에도 몇 명이 있지만은 민주당 내에 그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대선 후보, 잠재 대선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한부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명 그룹 또는 비명 그룹에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는데, 실제 따져보면은 그 숫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럼 뭐냐? 169명 의원 중에 나머지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자, 눈치 보고 나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돼. 그래서 국회의원 빠지만 한 번 더 달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흠결을 가지고 있건 또는 뭐 당이 망가지던 상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당이나 국민이나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그 169명이 되는 의원들이 뭐 공수처법이나 그 검수 완박법, 간호사법, 양곡법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 라는 건 여러분들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169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한 20-30명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미운털 박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나가겠죠. 반으로 뚝 잘라져서 분당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 공동체죠. 그래서 앞으로 방탄국회는 더 강화가 돼서 완전히 철갑을 두른 방탄국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싱하오밍 그 대사 면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비난을 받은 후에 뭐 6월 12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고 또 그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예. 그 돈봉투를 돌렸다는 뭐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겠느냐? 예, 3심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걸 늦출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 가지고 그 공판을 늦추거나 판결을 늦추는 거를 계속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거일까지 그걸 끌고 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제 정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국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물을 지지하는 국민이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와 내공 이런 걸 살펴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서 떨어졌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졌으면은 지금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없겠죠. 근데 그걸 유권자들이 다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표직 그만둔다, 사퇴한다, 그럼 바라지도 말고, 당 사람들은 내년 총선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행사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선에도 출마할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각자 자신의 행보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행백 엄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이 몰라.